어떤 정의를 새롭게 약속하고 성질 같은 걸 이제 배우는 건 끝났어. 그거는 함수까지가 끝이고 이 다음부터는 걔네를 이용해서 여태까지랑 똑같이 방정식 풀어볼 거야. 방정식 풀어볼 텐데 첫 번째는 지수 방정식입니다. 당연히 말에 써 있지만 지수 쪽에 미지수가 올라가 있는 애들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겠죠. 예를 들면 이런 애들. 만약에 이 미지수가 아래로 내려오면 무슨 방정식이라고 합니까, 보통? 다항 방정식이라고 하죠. 뭐 2차나 3차나 4차나 다항 방정식이라고 하고 미지수 x가 지수 쪽으로 올라가 있을 때를 첫 번째 지수 방정식으로 한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는 지금 편의상 꼴이 여러 개인데 이 꼴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문자로 우리가 분류를 해놨을 뿐이야.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밑이 같습니까? 지수가 같습니까? 밑이 동일한 경우지? 그럼 좌변이랑 우변에 있는 식이 같으려면 등호가 성립하려면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해봐. 뭐가 같으면 되겠어? 지수가 같으면 되겠지. 똑같은 수가 나오려면 그게 이겁니다. 그냥 식으로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외우는 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근해 공식 같이. 얘는 뭐가 같니? 밑이 같니? 지수가 같니? 지수. 자, 지수가 같은데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제 뭐가 같으면 되겠어, 그럼? 밑이 같으면 되겠지. 여기 써 있는 수가 똑같다며. 근데 등호가 성립하려면 아래 써 있는 수가 똑같으면 되잖아. 어떤 우리 상식을 거스르는 무언가는 없죠. 상식적으로 당연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3번, 4번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경우. 이 표현법을 보면 밑과 지수의 모두 변수 있지 않니, 지금? 위의 표현법이랑 차이점은 위에는 여기는 A라고 써졌죠. A라고 쓸 때는 X에 관한 식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수란 얘기야. 근데 여기 보면 밑에도 뭐가 와 있어? X가 와 있지. 그럼 얘는 얘랑 똑같은 형태긴 해요. 밑이 똑같잖아. 밑이 똑같으니까 얘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지수 자리가 다른 숫자가 써 있더라도 밑이 얼마면 등호가 성립할까? 1이면 등호가 성립하죠. 1은 100제곱이든 1000제곱이든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래쪽에도 미지수가 와 있으면 이 경우를 빼먹지 말고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추가된 거예요.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밑이 1인 경우죠, 이게. 밑이 1인 경우.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참고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밑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추가하셔야 됩니다. 밑이 마이너스 1이면 짝수번 제곱하면 다 뭐지? 플러스 1. 홀수번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밑이 만약에 이 가정만 해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fx, gx가 둘 다 짝수면 등호 성립하죠. 둘 다 홀수여도 등호 성립하지. 그런 케이스도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가끔 나온다. 이 정도. 이 정도만 추가로 메모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같습니까 지금? 지수가 같고 밑이 다른 거예요. 지수가 같고 밑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식이 왔대. 그럼 당연히 얘랑 똑같은데 얘랑 같은 게 써 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얘랑 다르더라도 몇 제곱하면 둘은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을까? 0제곱하면 둘이 같을 수도 있겠지. 밑은 예를 들면 얘가 밑이 20이고 30인데 등호 성립하는 순간 있어요. 여기가 다 빵이면 성립하겠지. 모든 수의 빵 제곱은 1이니까. 그럼 얘는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는 따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됐죠? 어제는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또 막 영상들이 떠가지고 나머지 유형은 여러분도 혹시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라고 알아요?
걔 목소리 어쩔? 그거 따라하다 지연쌤한테 욕먹었네. 당연히 나는 안 된다고. 그런 저음이 어떻게 나오지? 해주세요. 아, 안 할래. 창피해. 뭐 매니악인가 뭔가 부르는 거 있어. 어디네 알아 그거? 아 보고 와야 되는데. 죽어도 안 되더라고 난. 제가 목소리 보고 좀 깜짝 놀란 거 예전에 박효신이라는 가수가 야생아 부르는 거랑 그 다음에 필릭스의 그 도입부의 초저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 보통 이제 백인형님들이 성대가 굵어서 이 긁는 목소리를 잘 내거든. 그래서 락이나 뭐 그런 데 특화된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동양인의 보이스에서 그 정도 딥한 느낌은 인종차별적 발언 그거 아니에요. 그냥 종족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락커 중에 흑형들 본 적이 없잖아. 그 성대가 그렇게 안 된다니까. 샤우팅이라든지 흑형님들은 이거 해야지. 랩하셔야 되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필릭스를 한번 딱 봤는데 결국은 앉은 자리에서 막 호주 인터뷰, 뭐 영상, 해외 반응까지 다 봤더니 국뽕이 이만큼 차가지고 아무튼 난 안 되더라. 뭘 해도 안 돼. 할 줄 아는 게 미분적분밖에 없어. 자, 5번째 유형. 방금 전의 유형들은 밑을 같게 하거나 지수를 같게 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근데 모두 어떤 지수식이든 밑이나 지수가 통일이 될까? 그건 아니겠지.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이거 밑을 같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수도 밑을 같게 할 수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뭐를 이용해야 될까요? 5번에서 보여주는 건 로그를 이용해서 지수 쪽에 있는 x를 아래로 내린다는 얘기예요. 혹은 얘를 로그를 이용해서 바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애초에 여기 있는 애를 표현하기 위해 약속된 도구가 로그죠. 이렇게 쓰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자는 얘기죠. 제가 fx라고 쓴 건 여기 x에 관한 2차식이 올 수도 있고 1차식이 올 수도 있잖아. 그냥 심플합니다. 밑과 지수가 통일이 어려운 경우는 로그를 이용한다. 똑같아. 지금 여기 5번, 6번, 7번은 결국 다 똑같아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밑 또는 지수 통일이 안 되는 경우는 다 로그를 활용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형태가 지수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 해가 지수꼴로만 나온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종적인 숫자가 로그로 나올 수도 있고 뭐 무리수로 나올 수도 있고 그때 다르다라는 거.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 일단 처음 쉬운 거부터 하자. 딱 봤을 때 먼저 잽싸게 스케일을 끝내야 돼. 밑을 같게 할 수 있는지. 얘는 지수 쪽에만 미지수가 있죠. 아래쪽에는 없습니다. 밑을 같게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같게 되네. 6의 x제곱은 6이 2 곱하기 3이잖아. 자, 그럼 x제곱 각각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등호 성립한 x값 구하시면 되니까 결국은 얘랑은 똑같습니다. 이거랑 같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럼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면 되겠네. x는 1. 넘나 쉽지 않니? 넘나 쉽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밑을 통일할 수 있겠니? 안 될 것 같아요. 여기는 2고 3이고 얘는 3입니다. 그럼 저는 늘 당부하는 게 정리를 먼저 잘해야 돼요. 식을. 이 상태에서 양변에 로그 취할까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1 하나만 빌려 옵시다. 3의 1제곱은 3이죠.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낫지 않겠어? 약분 먼저. 맞죠? 약분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형태가 불쾌하네. 더 이상 밑을 같게 할 수가 없어요. 지수도 다르지. 근데 문자는 다 지수 쪽에 올라가 있지. 그때는 끌어내려야 되니까 로그를 취하라고. 로그를 취하는데 밑은 뭘로 취해요? 라고 하면 밑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상용 로그 취합니다. 밑이 2인 로그를 취하기도 애매하고 3인 로그를 취하기도 애매하니까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하겠다고. 양변에 똑같이. 양변에 취해도 여전히 등호 성립하겠죠. 똑같이 취했으니까. 그리고 얘네는 둘 다 지수식이니까 양수예요. 음수가 될 리가 없으니까 로그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x 플러스 1 앞으로 나오네. 이게 지금 제가 로그를 이용해서 x를 끌어내린 거지. 지수 자리에 있는 놈을 끌어내렸습니다. 이제는 정리만 하면 돼요. 조금씩은 불쾌하겠지만 자, 이게 좌변입니다. 이게 우변이고요. 그러면 x가 포함된 애는 다 넘겨야겠죠. 이거 일로 넘길게요. 넘기고 x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나왔네. 나누면 끝. 됐음.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지수 방정식을 배우면 제가 볼 때 두 번째를 제일 못합니다. 잘. 두 번째 제일 못하는데 이 형태에서 바로 양변에 로그 취한다. 로그를 취해야 내려오니까 지수 쪽에 있는 애가 오히려 이쪽 게 더 쉬울 거예요. 자, 얘는 뭐 손댈 게 없어. x의 루트 x제곱. 자, 루트 x는 x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x제곱 되어 있으니까 x의 몇 제곱? 2분의 1 x제곱. 자, 그 다음에 낚시에 빠지지 않게 확인. 얘는 x가 밑과 지수에 모두 있지. 모두 있으면 케이스가 두 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지수가 같은 경우. 두 번째는 밑이 얼마인 경우? 1인 경우. 그치? 얘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밑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놈은 양변 제곱하시면 0 또는 4가 나올 텐데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0은 안 되고 4 나오겠죠. 이 정도는 뭐 암산 금방 될 거고. 그럼 해가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자, 4번도 마찬가지. 이번엔 뭐가 같니 근데? 지수가 같지? 지수가 같습니다. 근데 x가 밑에도 있고 지수에도 있지. 그럼 두 개. 빼먹지 말라고. 첫 번째는 그냥 아래 써 있는 애가 같은 경우. 이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는 x가 얼마인 경우 따로 해야 돼요? 0. x가 0이면 1의 0제곱도 1이고 3의 0제곱도 1이니까 등호 성립합니다. 등호 성립하는 x값 구하는 게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일단 저는 바로 옆에 풀 수 있나 한번 볼게. 5-1에 다 풀지 말고 4번, 5번, 6번만 풀어봐. 4, 5, 6.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저는 지금 4, 5, 6번만 풀어보라고 했는데 4번은 밑을 갖게 할 수가 있겠니? 없습니다. 근데 로그라는 기호가 익숙하지 않으면 아마 4번부터 조금 막힐 공산이 커서 아까 기본 문제 풀 때랑 제가 조금 다르게 식을 정리해 볼게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하셔도 되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푸시는 분도 있을 거야. 2의 3x제곱은 결국 8의 x제곱 아니니? 8의 x제곱이죠. 그럼 양변을 제가 8의 x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고요.
맞죠?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얘는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로그 8분의 3의 3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써도 답은 맞습니다. 근데 좀 밑이 8분의 3은 좀 불쾌하지 않아? 밑을 제가 10으로 맞춰보면 상용 로그 밑변환 공식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로그 8분의 3은 로그 3 빼기 3 로그 2지.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 이게 4번. 자, 그 다음에 5번은 먼저 지수 법칙으로 보면 얘랑 얘를 곱해야 되지. 우변은 x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밑과 지수에 다 변수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등호 성립하는 경우면 첫 번째는 밑이 1이면 성립하죠. (1이면) 성립합니다. 그럼 x는 1이 해라는 얘기고, 근데 만약에 1이 아니면 1인 경우는 이제 배제하자고. 1이 아니면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랑 같아야겠죠. 지수가 같으면 됩니다. 그럼 얘도 밑이 1은 아닌 경우를 했으니까 얘가 성립하려면 x는 얼마? 2가 나와야겠지. 이렇게 두 가지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6번. 6번이 뭐 더 쉬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자, x는 2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얘는 양수란 얘기예요. 그럼 케이스 두 가지죠. 첫 번째 x-2가 그냥 얼마 되는 경우? 5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3이 얼마인 경우? 0. 자,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제가 여기는 조금 앞뒤로 짬뽕해서 나가볼게. 59페이지 잠깐만 펴봐. 59페이지에 기본 문제 5-3번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자, 다음을 그 웃음은 뭐야? 그렇게 틀렸어? 자, 다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크게 나누면 케이스가 첫 번째는 이건 지금 x에 관한 힌트가 없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무것도 힌트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인 경우? 1인 경우를 해볼 수 있을 테고, 두 번째는 x 플러스 2가 얼마인 경우? 0인 경우. 자, 얘는 밑이 동일한 경우를 쓴 거고, 얘는 지수가 빵이어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자, 그럼 이 케이스는 이거 넘겨서 바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 둘 다 됩니까? 되나? 둘 다 되겠죠. 마이너스 1이나 2를 집어넣으면 얘가 1이니까 당연히 됩니다. 여기서 두 개 나오고 여기서 하나 더 나오지. 근데 이런 x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마이너스 1인 경우도 확인하셔야 돼. 마이너스 1인 경우면 0 또는 1 나오지. 근데 0 또는 1을 또 그냥 냅다 다 고르시면 안 되고 0인 경우, 1인 경우를 다 써봐. 0이면 좌변이 이렇게 되죠. 0이 마이너스 1이 2제곱이니까 1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근데 1이면 좌변이 1 나와 이거? 안 나오지. 그러니까 밑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따로 보셔야 되는 문제. 함정을 파놓은 거고 3번 고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4개입니다. 4개. 여기서 2개, 여기서 1개, 여기서 1개. 3개를 고르셔도 안 되고 5개를 고르셔도 안 되고
잠깐만 쉬었다가 그 형태만 있는 건 아닐 테니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가장 노멀한 형태죠. 방금 전에 했던 건 사실 그 단독으로 문제를 출제하기는 어렵고 이런 애들을 치환해서 풀다 보면 마지막에 그런 모양이 될 거야. 마지막에 그런 모양이 돼서 풀어낸다라는 거고 얘는 아까처럼 뭐뭐는 뭐뭐랑 같다. 그냥 한 방에 나온 그런 단항식 꼴이 아니라 식이 좀 여러 개가 있죠.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된 식이. 그럼 반복되는 부분을 먼저 치환해야 되는데 치환하면 항상 변역이 생김에 유의해야 되죠. 범위. 이걸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치환을 하면 근데 치환하면 뭐 어쩌라고요? 치환하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방정식은 다항방정식밖에 없어요. 다 다항방정식꼴로 됩니다. 자, 1번은 제가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게. 그러면 x가 모든 실수를 가지더라도 t는 양수밖에 안 나오죠. 그죠? t는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요 범위가 추가된다는 얘기고 그럼 제가 이 방정식을 다시 써볼게. 4의 x제곱은 그럼 t를 어떻게 하면 돼? 제곱하면 되지? 제곱. 그럼 얘는 맨 앞에 건 t제곱이 되겠고 여기서 2의 제곱은 앞으로 뺏어 쓰면 4가 될 거고 그냥 아주 간단한 다항 방정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얘는 4랑 8로 되죠. 뭐야 이게? 맞나? 네, 맞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4는 됩니까? 안 되죠? 치환했는데 t는 양수여야 되니까 그럼 t는 8이란 얘기고 t가 8이란 얘기는 2의 x제곱이 8이니까 여기서는 암산 수준에서 충분히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가장 노멀한 형태가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이게 좀 눈에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래에 좀 복잡한 애가 와 있어요. 근데 2 플러스 루트 3이랑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얼마지? 1. 곱해서 1이면 무슨 관계? 역수관계입니다.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처럼 분모분자 자리 바꾼 거예요. 이게 아니라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를 역수라고 하죠. 얘네가 역수관계라는 걸 먼저 알아차리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역수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역수가 아니면 못 풉니다. 못 푸니까 그냥 역수 관계임은 거의 그냥 주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을 그럼 저는 또 t라고 치환할게. 치환하면 t는 마찬가지 이유로 양수여야 되고 그럼 얘가 t면 얘는 뭐라고 써야 돼? t분의 1입니다. 그죠? 역수니까. 여기까지 돼. 역수 맞아요. 확인해 볼까? 둘 다 x제곱이니까 곱하고 x제곱 해도 되고 얘가 1이니까 1 나오는 거 맞지? 둘은 역수관계 맞습니다. 자, 그럼 얘도 다항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에 4를 곱해 왜 4를 곱해? t를 곱해야죠. 자, 양변에 t를 곱하면 얘는 t제곱, 이거는 4t인데 넘기니까 마이너스 4t 이렇게 나오겠지. 얘는 최종적인 해는 근해 공식을 쓸 수밖에 없죠. 지금 유리수범에서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럼 짝수근 공식 이렇게 될 거예요.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둘 다 되지? 맞습니까? 둘 다 됩니다. 그럼 애초에 제가 둘 다 양수니까 이놈을 t라고 치환했어요. 얘가 2 플러스 루트 3이 돼도 되고 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돼도 됩니다. 이 케이스는 x는 그냥 1이죠. 얘는 뭘까? 마이너스 1이지 역수래매. 네, 됐어?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거고.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딱 봤을 때 뭐 하고 싶니? 이렇게 치환하고 싶지? A, B. 그럼 얘는 결국은 3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이니까 a, b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치환한 지수식은 둘 다 지수식이니까 양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 방정식 자체가 간단한 다항 방정식이 됐지. 둘이 더하면 12고 곱하면 27이고 더해서 10이고 곱해서 27인 두 수는 뭐랑 뭘까? 3이랑 9죠. 3이랑 9인데 케이스가 두 개죠. 얘가 3이고 얘가 9가 될 수도 있고 얘가 9고 얘가 3이 될 수도 있겠지. 자, 이제는 암산 좀 합시다. 라지 A는 3의 x제곱이에요. 그럼 3의 x제곱이 3이 되려면 x는 1이고 3의 y제곱이 9가 될 때는 y는 2. 이때는 해가 이렇게 되겠고 얘는 반대로 나오겠죠. x가 2, y가 1. 자, 뭐 충분히 여러분들 배웠던 한도 내에서 제가 볼 땐 풀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모르니까 바로 옆에 5-2에 2번, 3번만 풀어봐. 2번, 3번. 이번에 이제 직접 푼다라기보다 두 근의 어떤 합이나 뭐 실근을 가질 조건 뭐 이런 거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지수 방정식이 두 근의 합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단 A는 1보다는 크다. 자, 그럼 원래 만약에 이 지수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저는 치환을 하겠죠. A의 x제곱을 먼저는 치환할 겁니다. 그럼 치환했으니까 당연히 지수식이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겠고 그럼 A의 2x제곱은 t제곱이 되겠고요. 여기서 a제곱은 앞으로 빼서 쓰면 2 스몰 a제곱 t가 되겠고 여기까지 돼. 자,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는 지금 x에 관한 방정식이죠. 등호를 만족시켜준 x값을 우리가 두 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근의 합을 물어봤는데 이 두 근을 제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물어본 거지 지금. 근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 아니죠. 우리는 치환이라는 과정을 거쳤으니까 x의 알파를 딱 집어넣었을 때 어떤 t 값이 있을 거고 그 t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만족. x의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t 값이 있을 거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만족이지.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그 도중에 하나의 과정을 거쳤으니까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는 a의 알파 제곱이랑 a의 베타 제곱이 두 근이죠. 여기다 알파, 베타 집어넣은 t 값. 얘는 t에 관한 방정식이잖아. 자, 이거 이해됩니까?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얘는 x값이야, x값. 근데 x가 알파면 t는 a의 알파 제곱이지. 이건 t에 관한 방정식이잖아. x가 알파일 때 a의 알파 제곱, 베타일 때 a의 베타 제곱이 이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근데 이 알파, 베타는 지수 자리에 올라가 있네. 지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애들의 두 근의 합을 물어보면 요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뭐 구해야겠니? 곱을 구해야 됩니다. 두 근의 곱은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1이죠. 1인데 이게 두 근이라고, 이게. 뭐 어려울 거 없어.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분명히 스몰 a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1이 나오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나와야 됩니까? 빵. 이게 치환을 하면서 그 문자가 바뀐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2번도 비슷한 패턴인 것 같아요. 다음 지수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그럼 나는 또 이 x제곱을 치환하겠죠. 그럼 t는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얘는 그럼 4의 a제곱은 앞으로 땡겨 쓰고 4의 x제곱은 t의 제곱이고
얘는 2의 4제곱은 앞으로 당겨 쓰고 2의 x제곱은 t고 얘는 뭐 더 손댈 게 없네요. 자,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대. 그럼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 얘가 t 값이 꼭 2개가 나와야 됩니까? t 값이 꼭 2개가 안 나와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이 방정식을 풀었는데 해가 이렇게 나온다. 해가 이렇게 나오면 t는 양수해야 되니까 얘는 갖다 버리고 근이 하나 나오지. 맞습니까? 근이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돼요? 이것도 실근을 하나를 가지는 거라고. 그냥 이게 t이거나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을 하나 가진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입니다. 쓰면 끝이지. 쓰면 끝인데 얘는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t 값이 나오더라도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면 이쪽에서는 만족시키는 x 값이 안 나와요. 실근 하나 나오는 거 맞지? 이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먼저 살펴볼게. 이 방정식에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구해보겠습니다. 두근의 합은 이거분의 이거죠. 마이너스 양수네 지수식이니까 두근의 곱은 이거분의 이거네. 근데 얘도 둘 다 지수식이니까 양수지. 그 다음에 제가 판별식도 작성해 볼게. 판별식을 작성하면 이거 짝수죠. 절반의 제곱 64 마이너스 이거 요거 맞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쉽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실근 몇 개 나와야 돼? 2개. 실근이 2개인데 두근의 합도 양수, 곱도 양수니까 둘 다 무슨 근이야? 양수근이잖아.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진다고. 그러면 얘가 3, 5가 되는 x값이 2개 나오니까 오직 하나의 실근이 안 나오죠. 이해됐습니까? 얘가 뭐 나와야 되겠어? 0이 나와야 됩니다. 실근이 그냥 판별식이 0이어서 중근을 가져야만 두근의 합도 양수, 곱도 양수. 그러니까 두근이 다 양수지만 실근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죠. 복잡하네. 이거 넘겨볼게. 자, 4의 a제곱은 2의 a제곱이고요. 64는 2의 몇 제곱? 6제곱. 자, 마지막 암산은 쉬울 것 같아. 스몰 a는 1 나오죠. 1.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기본 문제는 조금 꾸질꾸질하고 기본 문제보다 여러분들이 잘 풀어야 되는 건 유제 5의 5번이에요. 5-5번 한번 풀어보세요. 5-5번. 이거 틀리신 분들은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이걸 못 잡고 가면 수학2에서도 답이 없습니다. 자, x에 관한 지수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지수방정식이니까 저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t는 당연히 양수겠지. 잘 봐. 그럼 얘는 t제곱이고 얘는 2 하나 앞으로 뺏었으면 마이너스 2t 넘겼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쓰려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네. 끝 하면 틀리겠지. 수학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치환이라는 과정을 거쳤어. 여기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얘가 설령 t 값이 2개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거 t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맞지. 근데 다시 t 자리에 2의 x제곱을 되돌려 놨을 때 여기서는 실근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안 나오지. 그러니까 만족시킨 x값은 하나란 얘기야. 오케이? 치환하면서 이 불쾌한 상황이 나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고. 그럼 이렇게 근을 가지면 안 되는 것까지는 이해돼.
판별식만 써서는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근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가져야겠지. 이렇게 가지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면 2의 x제곱이 3, 2의 x제곱이 4. 그럼 이거 만족시키는 x는 로그 2의 3이고 이거 만족시키는 x는 2가 나오겠지. 이 경우가 우리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가지려면 이 t가 어떤 근을 가져야 되니?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져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바뀐다고. 치환을 하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의 x값이고 얘는 결국은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양수근. 절대 앞으로 계속 수학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그냥 판별식만 쓰시면 안 돼요. 치환했을 때는. 이건 여기서 쓰고 끝이 아니야. 지수, 로그, 삼각함수, 다른 분수함수, 무리함수 다 똑같습니다. 미적분까지도. 그럼 서로 다른 두 양수근을 가질 조건은 뭐죠? 일단은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실근의 부호에 관한 조건이잖아? 그러면 그래프까지는 안 그려도 된다라고 했어요. 부호면, 위치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부호면 두 근의 합과 곱이 모두 양수면 되죠. 가장 이게 클래식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얘는 판별식 짝수네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것만 쓴다고 마이너스 1 초과 희귀 개심내 틀리겠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니? 근각계수에서 2니까 얘는 자동 성립.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입니다. 근데 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0보다 작아야죠. 그럼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스몰 a는 마이너스 1 초과 0 미만이야. 오케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 결론은 앞으로 계속 수학을 하면서 치환하면 범위가 바뀌고 조건도 바뀐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부분만 조금 저는 주의하기를 굉장히 간곡히 당부하고 그거 잘하시면 뭐